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앵귤러의 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은요, 그 템플릿 기반 폼과 모델 기반 폼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크게 템플릿 드리븐 폼하고요, 이제 모델 기반 폼인데요. 모델 기반 폼 같은 경우는 리액티브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템플릿 기반 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템플릿 쪽, 즉 유저 인터페이스 쪽, 태그 쪽에서 주로 작업하는 거고요. 모델 기반 폼은, 리액티브 폼은 어디에서? 코드 쪽에서, 타입스크립트 파일 쪽, 코드 쪽에서 작업하는 것을 모델 기반 폼으로 해요. 그래서 템플릿 기반 폼은 대부분 어떤 그 바인딩이라든가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를 어느 레벨에서 그 태그 레벨에서 주로 처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템플릿 기반 폼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양 같은 경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박스랑 네임 속성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텍스트박스에 대해서 네임 속성 반드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ng 모델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바인딩 없이 그냥 하나의 그 텍스트 노트라는 이름의 어떠한 그 텍스트박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고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앵귤러에서 사용해 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사용해서 ng 모델이라는 이름의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단방향으로 노트라는 이름의 값을 바인딩 시켜주는 이런 모양도 있고요. 또는 대괄호 안에다가 ng 모델하고 ng 모델 체인지, 이건 속성 바인딩이고요. ng 모델이라는 이름의 속성 바인딩하고 ng 모델 체인지라는 이름의 이벤트 바인딩을 같이 써가지고 현재 값에다가 어떤 값을 발생한 값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양방향 처리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모양만 지금 보세요. 달러 이벤트는 텍스트박스를 사용했을 때는 텍스트박스의 값을 나타내고요. 폼을 나타낼 때는 폼의 전체 값을 나타내고요. 폼에 들어있는 값들만, 자식 요소들의 값들만 따질 때는 달러 이벤트.value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모양은 요 모양을 요 모양을 많이 쓰겠죠. 데모로 보여드릴 때는 위에 3개 모양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목적에서는 요 4번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풋 태그에 대해서 네임 속성을 줍니다. 예를 들면 노트란 이름으로 네임 속성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 바인딩이라고 해서 요 모양. 그래서 대괄호 안에다가 소괄호가 들어있는 거, 바나나 인더 박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ng 모델 요 모양을 사용해서 노트란 이름의 값을 여기다 양방향 바인딩 해라. 그럼 노트란 값은 코드 쪽에서도 들어있고요. 코드, 타입스크립트 파일에서 있는 데이터도 여기에 바인딩 되고요. 여기서 어떤 값이 바뀌면 그 값이 다시 타입스크립트 파일 쪽으로 던져주는 기능도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양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코드 쪽에서 이 모양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하고 컴포넌트인데요. 항상 폼은 우리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항상 우리가 만들 때 템플릿은 HTML로 템플릿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코드는 뭐를 사용한다?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해서 코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폼이 템플릿이고요. 컴포넌트는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만드는 컴포넌트고요. 이렇게 폼과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폼을 공부한다는 것은 주로 템플릿 기반 폼은 폼 쪽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폼에 들어가는 폼 전체를 눈에 보이지 않게 폼을 만들고요. 폼 안에 폼을 만들고요. 폼 안에 입력 요소, 텍스트박스라든가 라디오 버튼이라든가 이러한 입력 요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 바인딩은 주로 타입스크립트 파일에는 주로 속성들을 가져다가 속성하고 매치를 시켜주고요. 그걸 일반적으로 양방향 바인딩을 해서 타입스크립트에다가 데이터 바인딩 합니다. 그래서 주로 속성이 사용되는 거죠. 코드에서 속성이 사용돼서 데이터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진행하겠죠. 그래서 전송 버튼 같은 경우는 서밋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값이 입력되지 않으면 전송 버튼이 비활성화 된다든가, 아니면 3자 이상 입력해야 되는데 2자만 입력했으면 예외 메시지로 3자 이상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적용해 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 쪽은 그냥 이렇게 폼을 만들어주는 거 관련돼서는 속성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실제 여기서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폼에 있는 내용 전체를 전송을 했을 때 그걸 받는 거는 서밋 메서드는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기능으로 폼과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 기반 폼은 여기 폼에 집중하는 게 템플릿 기반 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폼의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값에 대한 거는 프리스트링이라는 거는요,
폼의 상태가 깨끗하냐, 한 번도 어떤 값이 변경된 적이 없으냐면 프레스틴이라는 이름의 속성이 true 값을 가져요. 그리고 폼의 어떤 값이 변경됐다 그러면 더티란 값이 true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폼의 어떤 유효성 검사 관련된 기능 관련해서 유효한 정보다, 뭐 값이 다 채워졌다 그러면 valid라는 이름의 속성이 true가 되는 거고요. 값이 3자 이상 입력해야 되는데 2자까지밖에 이제 입력되지 않았다 그러면 폼의 속성이 invalid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폼에 그리고 어떤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스 속성이 true가, 이제 에러스 속성의 어떤 이제 에러 관련된 정보가 담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을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관련해서 터치드가 true냐 언터치드가 true냐 그래서 한번 처음에 폼이 처음 로드하면 얘가 tru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폼의 버튼을 이제 그 텍스트박스에 값을 입력을 했다든가 값을 입력한 게 아니라 커서만 두었다고 해도 즉 터치만 했다고 해도 터치드 속성은 true가 되고 얘가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템플릿 기반 폼 관련된 지시자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빨리 갈게요. 어차피 코드로 우리가 다 살펴볼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폼스 모듈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app.modules.ts 파일에다 폼스 모듈을 등록하게 되면 폼 그룹이라든가 폼 컨트롤 관련된 개체를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HTML 영역, 즉 템플릿 영역에서 ng폼이라는 이름의 디렉티브로 폼의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겠고요. ng 모델을 사용해서 특정한 인풋 태그, 인풋 태그들, 입력 요소들에 대해서 개체화 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개를 묶어서 관리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ng submit으로 ng submit 가로 열고 닫고를 사용해서 폼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코드 쪽으로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ng submit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클릭 이벤트를 사용해서 코드 쪽으로 값을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서 만들어진 값을 코드 쪽으로 전송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기반 폼에서 많이 보여지는 기호가 샵 기호가 보여집니다. 해시 기호, 샵 기호가 보여지는데요. 파운드 기호라고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폼의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샵 frm이라고 해서 폼의 샵 frm은 ng 폼을 준다. ng 폼이라고 준다. 예를 들면 이 폼 개체를 바인딩 시켜주면요. 해당 폼 이름이 frm이에요. 그래서 frm.폼 이름, 예를 들면 frm.value를 통해서 폼에 들어있는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템플릿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템플릿 레퍼런스 변수라고 해요. 그러한 템플릿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폼 태그에 샵 붙이고 폼의 이름을 결정시켜 줄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인풋 태그에는요. 역시 샵 기호를 붙이고요. 각각의 인풋 태그에 들어가는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대신 반드시 네임 속성, 태그의 네임 속성하고 같이 매치가 시켜줘야 돼요. 네임 속성을 주고 나서 그 네임 속성하고 일반적으로 매치시켜주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frm 레지스터는 폼 이름을 나타내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샵 텍스트 네임, 물론 텍스트 안 붙여주겠죠. 그래서 샵 텍스트 이메일, 이런 식으로 네임 텍스트 박스의 이름, 이메일 텍스트 박스에 대한 참조를 해줄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 로컬 레퍼런스 변수, 템플릿 레퍼런스 변수로 한다. 이렇게 샵 기호를 사용해서 각각의 폼이라든가 각각의 개체에 접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 쪽에서요. 자, 템플릿 기반 폼에 대한 샘플 예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그냥 뒤에서 데모로 보여드릴 내용을 미리 가져왔는데요. 템플릿 기반 폼 만들 때는요, 이렇게 폼 시작과 끝을 사용해서 폼을 만들어주는데요. 폼에 대해서 샵 어떤 이름, 샵 frm 데모란 이름으로 ng폼을 주게 되면요. ng폼 디렉티브하고 ng 모델 디렉티브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ng폼 디렉티브를 지정해 주셔서 어떤 이름 주면 이 이름 자체가 뭐다? frm 데모라는 게 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rm demo.value를 파이프를 사용해서 JSON을 호출해 보면 폼에 들어있는 값을 예를 들면 이 텍스트 박스 이름이 노트다면 노트에 있는 값을 JSON으로 이렇게 출력을 시켜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value, 폼 이름.value. 요 폼 이름을 어떻게 결정해 준다? 샵 기호 다음에 어떤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해 주신 이름을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텍스트 박스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 줄 수가 있어요? ng 모델하고 그다음에 네임 속성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ng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뷰 모델 쪽에 노트하고 연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에 노트를 이제 연동을 시켜줄 수 있냐면 여기 뷰 모델 안에 있는 뷰 모델 개체 안에 있는 요 노트하고 연동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쪽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버튼, 서밋 이벤트를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클릭 이벤트로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버튼을 전송했을 때, 하나밖에 없을 경우는, 여러 개 있을 때는 폼의 값을 폼 이름.점 밸류를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간단하게, 요 노트란 이름이 텍스트박스 하나만 있었을 때,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요 노트인 값을 코드 쪽으로 전송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버튼의 클릭 이벤트에다가 이렇게 값을 담아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value란 값은 어디에 담겨요? 여기 이제 여기 노트에 이제 입력한 값이 담기고요. 그러면 뭐 이제 노트는 뭐뭐뭐입니다 해서 이렇게 또 만나요입니다. 이렇게 출력되게 한번 해본 거고요. 이렇게.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일단 모양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샵으로 어떤 이름을 만드는구나. ng 폼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샵으로 어떤 이름을 텍스트 폰트를 만드는구나. ng 모델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양방향 바인딩 사용이 되면 이제 코드 쪽하고도 연동화 시켜주는 코드를 구현해 줄 수도 있겠고요. 얘만 사용해도 되고 얘만 사용해도 되는데 두 개 다 같이 사용해서 아예 코드 쪽에서 이것만 사용해도 돼요. 예, 그런 거는 뭐 차차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냥 모양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태그의 어떤 이제 값을 세팅해 주고자 했을 때는 이제 뷰 모델 쪽 타입스크립트 쪽에 있는 어떤 타이틀 속성을 밸류 속성으로 미리 이제 원웨이 바인딩으로 시켜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 바인딩, 이렇게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밸류 속성에다 어떤 값을 채워주고, 그거에, 타겟, 이제, $이벤트.타겟에, 이제, 현재, 인풋 태그, 현재 나 자신, 요거 이제, $이벤트.타겟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고요. 해당 객체를 나타내고요. 나 자신의 밸류를 세팅해줘라. 이렇게 양방향 바인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 양방향 바인딩은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진 모델 방식을 더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뭐 강의할 때 몇 번은 요 방법도 써보고 요 방법도 써보겠지만요. 실제로 나중에 어떤 폼을 만들 때는 엔진 모델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벤트.타겟은 나 자신 현재 텍스트박스면 현재 텍스트박스에 밸류를 나타낸다. 이런 코드가 보여지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엔진 모델을 우리가 쓸 거다라는 거. 셀렉트 옵션 태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 옵션 태그에 lst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뭐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옵션 태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쪽에다가 이벤트 바인딩상에서 이제 컬러라는 이름의 여기는 안 보여지네요. 예, 컬러라는 이름의 속성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전송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래서 리스트 밸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름.점 밸류로 select 옵션 태그에서 선택된 값을 가져다 쓸 수 있겠고요. 또는 항상 폼 개체는 $이벤트.타겟이 폼 개체를 나타내고요. 그거의 value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레퍼런스 변수를 쓸 거냐 그냥 나 자신의 $이벤트.타겟 이런 식으로 쓸 거냐 이렇게 이런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select 옵션 태그를 ng 모델을 사용하면 제일 막강한 거에서 ng 모델 이제 two-way 바인딩 사용했을 때는 바로 노트 쪽에 코드 비하인드 쪽에 있는 어떤 인코딩이라는 이름의 속성에 여기서 선택된 값이 바로 채워지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select 옵션 태그의 이제 콤보 박스의 요 값들 아이템들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법은 ng 밸류에다가 id를 주고요. ng4를 사용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도 모양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중간 열고 닫고 두 번을 사용해서 처리해 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스틴과 더틴 또 나오는데, 프리스틴은 폼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를 나타내고요. 더티는 폼의 값이 한 번에도 바뀌었다면 그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샵폼.프리스틴 폼 이름.프리스틴을 찍어보면 처음 상태면 true를 반환시켜주고 하나라도 값이 변경되어 있으면 false를 반환을 시켜준다. 그래서 그 영어 단어 그대로예요. 프리스틴 깨끗하냐, 더티 더럽냐 이렇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박스 이름. 클래스 네임을 사용해서 어떠한 이제 텍스트박스의 폼 그룹이라든가 CSS 클래스 이제 클래스가 적용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클래스는 적용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값을 읽어오고자 한다. 그럴 때는 텍스트박스 네임 클래스 네임 속성을 찍어보면 특정한 텍스트박스에 선언된 클래스 이름들을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라디오 버튼 선택하는 모양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풋 태그 라디오 버튼에서 ng 모델 2way 바인딩을 사용한 모습이 보이고요.
is pinned, 코드 쪽에서 is pinned라고 잡아놓은 게 있으면 그 값을 여기에 바인딩 되면요. 자동적으로 라디오 버튼에 이제 여러 개의 값 중에서 선택된 값이 선택이 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NG 모델의 주요 속성들 보면 NG untouched, 그냥 untouched 요 단어만 볼게요. 터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터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따져주는 거고요. 그래서 NG if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텍스트박스가 invalid, 유효하지 않고, 그리고 터치가 되었다면 뭐뭐뭐를 해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코드가 작성이 될 거고요. 프리스트는 폼의 상태가 처음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속성이고요. 더티는 한 번이라도 변경된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더티라는 거하고 터치드는 같이 사용됩니다. 둘 중에 원하는 것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터치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고 나보니까. 그 다음에 폼의 상태가 valid라 하냐, 유효하냐, invalid 하냐, 유효하지 않으냐, 요거의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뭐 touched, untouched, pristine, dirty, valid, invalid 요 6개 단어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단어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폼 모양 만들 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모양만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코드 좀 작게 되어 있는데요. 샵 frlam 로gin은 frlam 로gin이라는 이름으로 ng 폼을 줘서 현재 폼 전체의 이름이 frlam 로gin이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클릭 이벤트를 사용한 모양이 나는데 이번엔 가로 열고 ng submit 가로 닫고가 보여지네요. 그러면 폼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이 이벤트에다가 폼 이름 점 밸류, 폼의 전체 값이 코드 쪽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폼 전체 값이 들어오고요. 폼의 유저네임, 폼의 패스워드를 찍어보면 여기에 유저네임하고 유저네임 있어요.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가 ng 모델의 패스워드가 여기 코드 쪽에 전달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gf로 폼의 상태가 터치가 되어 있느냐, 인발리드 하냐, 이렇게. 터치가 되어 있는데 유효하지 않다면 뭐 필수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폼에 대한 유효성 검사도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샵 어떤 이름, ng폼, 이제 2way 바인딩상에서 어떠한 컨트롤 이름이고요. 주로 네임 속성을 같이 매치를 시켜줍니다.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샵 패스워드로도 지정해 줄 수 있겠고, 그 ng 모델, 이건 두 개를 다 사용해 본 거예요. 얘도 사용해 본 거고, 얘도 사용해 본 거고요. 자, 코드가 좀 작게 되어 있지만요. 이렇게. 자, 요런 거. 어쨌든, 샵 어떤 이름으로 ng 폼을 지정하면 폼의 이름을 정해 주는 거고요. ng submit 이벤트를 사용해서 폼에서 submit 버튼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를 발생시켜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ng 모델. 2way 바인딩에서 대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다가 ng 모델 쓰는 거는 양방향 바인딩이다. 거기다가 어떤 이름을 지정해주면 요 이름에다가 이제 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게 있으면 여기 자동적으로 코드가 바인딩 되고요. 여기 이름을 만들어진 걸로 어떤 값을 채워주면 그 값이 코드 쪽으로도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 뭐 has error, 이제 그 부트스트랩에 폼 에러 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뭐, class.has error 해가지고 true 값을 주게 되면, 특정한 컨트롤 그룹에 has error라는 이름의 부트스트랩의 CSS 클래스를 동적으로 적용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false면, 동적으로 빼내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한 컨트롤 그룹에다가 특정한 CSS 클래스를 주고자 한다. 그러면, class.뭐뭐뭐는 참 또는 거짓을 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모양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모양이 다 적용된 폼을 보게 되면, 그런데 너무 작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한번 모양만 볼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샵 frlam으로 ng 폼을 주게 되면, 이 전체 폼의 이름은 뭐다? 요거 frlam이라는 이름의 이름이다. 샵 frlam이다. 그래서 ng 폼이라는 이름의 디렉티브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폼의 이름을 정해 주었으면 각각의 인풋 태그들이 두 개가, 이제 하나가 있네요. 여기 인풋 태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풋 태그에는 자, 이렇게 two-way 바인딩 ng 모델에다가 어떤 이름을 결정해 줄 수 있는데, 네임이 타이틀이면 타이틀로 줄 수도 있고요. 근데 모델.타이틀이면 모델 안에 있는 모델 개체 타이틀. 그러니까 모델 개체가 만약에
뭐뭐 모델이다. 그 안에 있는 속성 중에서 title하고 얘를 양방향으로 바인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값이 있으면 그 값이 여기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서 값이 변경되면 그 값을 다시 코드 쪽으로 자동으로 던져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투웨이 바인딩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is agree, 이것도 투웨이 바인딩 사용있네요. is agree가 만약에 여기가 false로 돼 있으면 is agree가 처음에 로드할 때 false로 돼 있네요. 그럼 입력하시겠습니까라는 체크박스가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다가 사용자가 체크를 딱 하는 순간에 코드 쪽에 있는 요 is agree라는 이름의 속성이 true에서 이제 false에서 true로 바뀌어진다는 거. 예, 이게 이제 two-way 바인딩이라는 거죠. 양방향 바인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클릭 이벤트 썼네요. 위에다가 ng submit 이벤트를 사용해도 되고 ng submit을 사용해도 되고 요번엔 클릭 이벤트로 버튼 언더스코 세이브 이제 버튼 세이브 언더스코 클릭. 제 강의 에이스반의 웹폼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형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형태를 그냥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가 코드 비하인드라고 제가 발음하잖아요. 이제 UI냐, 유저 인터페이스, 소스 코드 쪽이냐, 아니면 C# 코드냐, 여기 타입스크립트 파일이냐, 여기는 코드 비하인드죠. 했을 때 이렇게 해주고요. 그쪽으로 어떤 폼에 있는 값을 전송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폼에 있는 폼 FRM 밸류를 받아서 그거를 특정한 객체로 형을 변환시켜주고 아이디하고 뭐 노트를 갖는 아이디하고 타이틀을 갖는 어떤 형식으로 변환시켜줘서 사용하는 코드. 여기는 이제 뭐 지금은 보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예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거 뒤에서 계속해서 공부해 볼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딱 두 가지. 샵 폼 이름, ng 폼, 이제 바나나 인더 박스, 이제 대괄호 열고 소괄호 열고 ng 모델 안에다가 어떤 값, 그럼 요거 이제 양방향 바인딩 해서 각각의 인풋 태그의 이름을 결정시켜 주는 거, 요거. 샵으로, 샵 frm, 각각의 폼 이름들을 결정을 시켜주고 했을 때는 ng 모델의 어떤 이름, 예를 들면, 문제, 텍스박스, 텍스트, 뭐, 노트다. 뭐, txt, 뭐, 예를 들면, name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결정해 주게 되면, 요 이름 자체가 해당 컨트롤의 이름이다. 폼의 이름은 샵 어떤 이름. 각각의 컨트롤의 이름은 ng 모델의 어떤 이름.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폼의 이름을 결정해서 폼의 밸류로 가져다 쓸 건지, 아니면 각각의 컨트롤의 양방향 바인딩으로, 뭐, name.value, 이렇게. 양방향 바인딩으로 바로 가져다 쓸 건지, 이렇게 결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번 시간에 설명한 거는요, 폼인데요. 앵귤러의 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폼은 크게 두 가지. 템플릿 기반 폼이 있고요. 리액티브 기반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리액티브 기반 폼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드리븐, 템플릿 기반 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그냥 이런 이제 단어만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빨리 설명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코드로서 어떠한 그 템플릿 기반 폼을 그 다음에 리액티브 기반 폼은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코드로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데모로서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템플릿 기반 폼으로 폼을 만들고요. 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어디에서? 코드 쪽에서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코드에서 만들어진 게 폼에 바인딩 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two-way 바인딩, 양방향 바인딩 선에서 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코드 쪽으로, 코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폼 쪽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양방향 바인딩을 사용하고 폼의 이쪽, 템플릿 쪽에 포커스를 맞춘 폼의 기능 중에서 템플릿 기반 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